아들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겠다는 말에 남성의 아버지는 격노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할 것을 기대했던 아버지는 실망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대의 트럭이 그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남성의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남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대만 남성의 사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 출신의 첸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 살고 있으며 일본 기업의 마케팅 분석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일본 기업에서 대학으로 찾아와 인턴십 프로그램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흥미를 가진 저는 인턴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고 일본으로 건너가 2달 정도 인턴으로서 회사를 경험하고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2년이 닿아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만에게 일본은 매우 친숙한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TV에서 하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은 거의 대부분 일본의 방송이고 일본 음악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대만인들도 매우 많아서 일본에서 온 관광객은 일본어만 말해도 전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대만에는 일본의 온천이나 옛날 건물들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일본의 문화에서 향수를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만인들은 일본의 회전 초밥 체인점인 스시로에서 밥을 먹고 돈키호테 같은 일본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며 지방여행을 가서는 일본식 온천 여관에서 피로를 풀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제게 전혀 의외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모르는 새로운 나라에 가는 것보다 안전하고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회사에 취직한 다른 친구들보다 일본에 취직한 제가 더 잘 나가고 있다는 우월감도 약간 느끼고 있었어요. 저의 이런 모습에는 아버지의 영향도 적지 않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일본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 편이 알기 쉽겠네요. 아버지는 일본이 옛날에 대만을 통치했던 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대만의 교육제도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니 그건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일본은 훌륭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대만이 본받아야 할 나라였습니다. 아버지는 일식을 매우 좋아하셨는데 쌀밥에 대해서 특히 엄격한 취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일본에 여행 가셨을 때 온천이 딸린 여관에서 먹은 일본 요리가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며 일식은 품격 있는 음식이야. 특히 일본 요리의 맛을 최상으로 느끼게 해주는 쌀밥이 그 중에서 제일이다. 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가전제품 역시 일본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며 집안의 모든 제품을 일본 제품으로 구매하셨습니다. 대만의 쌀은 일본의 쌀보다 맛이 없지만 그래도 일본의 코끼리표 밥통으로 조리하면 그나마 먹을 만하다고도 하셨어요. 제 일본 취업이 결정됐을 때 아버지가 몹시 기뻐하신 건 두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너는 집안의 자랑이다. 가서 일본의 기술과 문화를 익히고 꼭 성공해서 돌아오거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괜찮은 일본 여성이 있으면 신부감으로 데리고 오라고 장난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는 말도 하셨어요. 일본을 좋아하시는 아버지는 일본 며느리가 차려주는 일본 요리가 먹어보고 싶다는 작은 꿈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니게 된 일본의 회사는 규모가 큰 IT 기업으로 일본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인재를 채용하려고 힘쓰는 곳이었어요. 일본 국내의 지원자만으로는 늘어나는 IT 인재의 수요를 채우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입사한 동기들 중 과반수 이상이 해외에서 취업해서 일본으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입사한 후 오리엔테이션과 여러 과제를 함께 해나가며 동지애를 키워나갔습니다. 친근한 일본이라고 해도 외국인이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소외감과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런 때 동기의 존재는 제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신입 연수가 끝나고 저와 동기들은 각각 다른 부서로 배속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종종 회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거나 퇴근 후에 술잔을 부딪히며 돈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동기 중에는 한국으로부터 온 미영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아시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170이 넘는 훤칠한 키에 검은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에게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미영이와 함께 회사 안을 걷고 있으면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은 뒤를 힐끗 돌아보며 그녀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했습니다. 그녀가 눈에 띄는 건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미영이는 자신이 납득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코 굽히지 않는 강인한 멘탈의 소유자였습니다. 동기들과 팀 과제를 할 때도 시간이 부족해서 대충 마무리 짓자고 하는 친구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를 이끌어 과제를 완수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얘기로 입에 오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배속된 부서에서는 매일 아침 부서의 전 사원이 참가하는 아침회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주로 실적이나 목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사원들이 돌아가며 얘기거리를 준비해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원들에겐 그 준비가 은근히 부담이 되었고 왜 해야 하는지 목적도 알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다들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게 편하니까 직접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요.
윗사람에게 약하고 눈에 띄지 않는 걸 미덕이라 여기는 일본 사원들에게 자주 보이는 모습이죠. 그런데 소속된 지 얼마 안 된 신입인 미영이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녀는 마침 돌아온 자신의 발표 시간에 이 화제를 꺼냈습니다. 이 시간의 목적을 알 수 없고 있다 해도 공유되지 않았다며 사원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침에 준비해 쓰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성취도의 하락률까지 계산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 발표를 듣고 있던 사원들은 식은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부장님의 눈치를 봤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껄껄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맞는 말이라며 우리가 왜 아침 회의에서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지와 필요하다면 팀원들에게 제대로 목적을 공유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라고 매니저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매니저들은 간담이 서늘해져서 땀을 뻘뻘 흘리며 부장님에게 보고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대범한 행동을 하는 미영이의 용기가 정말 놀라웠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상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런 걱정은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괴롭힘을 참는 타입도 아니고 강자에게 약한 일본 사람들은 그런 미영이에게 쩔쩔매며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동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전 미영이에게 고백할 기회를 다른 동기들에게 뺏기는 건 아닐까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녀가 참가하는 스터디 모임이나 취미 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어필을 했습니다. 미영이가 회사에 일찍 출근해서 회사 카페테리아에서 책을 읽고 있다는 걸 알고는 저도 아침잠을 참아가며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영이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불순한 동기에서 시작하긴 했지만 아침에 독서하는 습관이 생기며 저 자신이 발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영이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로 책을 추천하기도 하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박학다식한 그녀와의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저는 아침뿐만 아니라 밤이나 출퇴근의 전철에서도 쉬지 않고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노력이 결실을 얻어 미영이는 제 여자친구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약혼까지 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속해 있던 마케팅부에서 어느덧 팀장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고 일도 생활도 안정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기들도 하나 둘 결혼식을 올렸고 저도 슬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영이와 함께 대만에 가서 부모님께 그녀를 결혼 상대로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영이에 대한 마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을 좋아하는 만큼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단 혼자서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이는 한국에 들렸다가 저보다 조금 늦게 대만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는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릴 타이밍을 잡기 위해 분위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저를 위해 어머니는 호화스러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한 요리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밥이 정말로 맛있어서 아버지는 밥을 몇 공기나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밥은 왜 이렇게 맛있냐고 혹시 백화점에서 비싼 일본 쌀을 사온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쌀은 언제나 먹고 있는 대만 쌀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금증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신 아버지께 제가 맛의 비결은 쌀이 아니라 밥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먹은 밥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본산 코끼리표 밥솥으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새로 사들인 한국의 밥솥이었습니다. 제가 대만에 돌아오기 하루 전에 어머니와 연락을 했을 때 어머니는 갑자기 밥솥이 고장났는데 당장 사러 갈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면서 곤란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문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대만에 한국의 유통업체가 진출해 있고 주문을 하면 하루 만에 배송이 되는 로켓 배송이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한국의 인기 밥솥을 주문했고 밥솥은 제가 도착하는 날에 배송이 되어 저녁 식사 시간에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아버지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부모님께 결혼 상대로 소개하고 싶은 여성이 있고 그녀는 일본에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한국 같은 후진국의 의리도 모르는 나라의 여자와 결혼하다니 있을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30년쯤 전에 한국이 대만과 수교를 단절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며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아버지께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고도의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1인당 GDP는 곧 일본을 뛰어넘을 거라고 합니다. 이 밥솥은 대만에 진출한 한국의 유통업체가 하루 만에 배송해 주었고 아버지도 밥을 드시고 아셨겠지만 가전제품의 성능과 품질 또한 일본뿐 아니라 세계의 유명 기업들을 뛰어넘으며 인기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나라들이 정보다 실리를 챙기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전에 수교를 단절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선진국의 의리가 있고
한국은 아니라고 말하는 건 과연 맞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약혼녀를 사랑하고 그녀는 너무나 멋지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그녀를 만나보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충격으로 물드셨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진 후에 아버지는 마음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한번 만나보기는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셨고 저의 진심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에 미영이가 대만에 왔고 저는 부모님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만나보기로는 했지만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반대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밝고 자신감에 넘치는 미영이에게 압도당하신 부모님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게다가 미영이는 저와 사귀면서 대만어까지 공부해서 부모님께 일본어와 대만어를 섞어가며 폭넓은 그녀의 지식을 뽐냈습니다. 두 분은 그런 그녀의 스마트함에 매료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최고라던 아버지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셨을 정도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자신이 너무 맹목적이고 틀에 박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훌륭한 한국 여성을 신부감으로 데려온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영이가 알려준 한정식이라는 한국의 요리도 먹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본으로 돌아간 후에 아버지는 한국 밥솥으로 한 밥이 너무 맛있어서 밥을 많이 먹었더니 일주일 만에 3kg나 체중이 늘어버렸다고 불평 아닌 불평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후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미영이는 한국의 회사에서 스카웃되었고 저는 일본 내에서 글로벌 회사로 전직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한국 지사도 있는데 저는 조만간 이동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첸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때는 일본의 가전제품이 세계 시장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 그 중심은 한국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TV 같은 대형 가전뿐만 아니라 코끼리 밥통으로 유명했던 밥솥까지 한국 제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로켓 배송 등 유통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해외에 진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도 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기존의 낡은 인식을 바꾸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하게 해주었다고 하는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